이제 또 이모달이 지나고 음, 갑 아니다 개미 개미달이 왔습니다. 개미달이 왔어요. 벌써 미달이네요. 임묘진 4, 5, 딱 이제 6개월째 접어 들어갑니다. 참 개미달이라 이모달은 경자년의 정점을 찍는 달이었죠. 경자년의 모든 일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뭐 이런 달이었죠. 개미달은 이제 개수가 미토를 본 걸 이야기를 하죠. 개미라는 것은 그냥 조금씩 개미처럼 영차 가는 거죠. 개미라는 것은 큰 성과를 내기보다는 지금 주어져 있는 작은 성과를 꿋꿋하게 꾸준하게 엮어나가는 게 개미죠. 말 그대로 개미처럼 살아가야 되는 달이 개미달입니다. 개미 일주도 그렇죠. 그래서 개미처럼 살자. 개미달은 이모달은 이모처럼 살고 신사달은 신사처럼 살았고 이제 더 이상 하면 이제 돌날 나오죠. 참 재미도 없는 하나만한 아재 개그들. 아재 개그 축에도 못 끼어. 이거는 이게 동물 개그 수준이죠. 그래서 개미달은 개수가 미토를 보아서 개수라는 게 개수가 투간된 달이라는 것은 각자 이익을 실현할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개수라는 게 그런 거죠.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거고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아가다. 옆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자 뭐 이런 건데 미토를 봤다라는 거는 미토는 개수와는 다르게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죠. 살아남기 위해서 협동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공통점을 찾아가는 게 이제 미토의 역할이죠. 그래서 개미라는 것은 각자 도생, 각자가 살기 위해서 서로 편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게 이제 개미죠. 개미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너의 본색이 그거였구나, 너의 색깔이 그거였구나, 이번 달 되니까 드디어 네가 내 모습을 드러냈구나. 이게 이제 경자년의 개미죠. 경자년이라는 건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 거고, 나 무슨 편이요, 나 야당이요, 나 여당이요, 나 나쁜 놈이요, 너 착한 놈이요 라고 그런 입장을 확실하게 하는 게 이제 경자죠. 경자. 그래서 그 경자라는 편을 확실히 가르는 그 분기점이 이제 개미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개미가 눈에 뚜렷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슬금슬금 사람이 움직여 나가는 거 있죠.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다 붙을까? 저기다 붙을까?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모달 같은 경우는 다 드러난 거예요. 이모달이란 건 실력도 드러나고 이 사람의 본색도 드러나고 그래서 색깔이 분명해진 게 이모달이에요. 사실은 이모달이니까 그 색깔이 분명해져서 이제 지형이 확실히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형. 너는 무슨 파, 너는 무슨 파. 그러면 이제 그 지형을 찾아가는 시기가 이제 개미달이라는 이야기예요. 신사라는 것은 접근전 안에 했던 거거든요. 신사는 이모달 전에 신사들 같은 경우는 신사라는 것은 접근전을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맞는 이거는 접근전이 신사라는 것은 병신합이거든요. 이 병신합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가늠하고 생각해서 이미 이렇게 점 찍어두는 게 병신합이에요. 그래서 이모달 확실히 드러나고 개미달부터는 이제 슬슬 서로 연합하고 서로 들러붙고 뭐 이런 작전을 구사하고 편을 먹고 단체를 만들고 뭐 이런 것을
할 때가 개미달이죠. 그리고 이제 개미달을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달이 이제 갑신달이 되죠. 갑신달은 뭐 흔히들 절처봉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폐잔병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갑신이라는 것은 폐잔병이라고 해도 되고, 끝까지 자기 지조를 지켜서 어느 한쪽에서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해도 되고, 그 말이 더 맞겠다. 갑신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어떤 뭐라 그러나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건 값은 나가서 이야기하고, 물론 그때가 또 다른 말을 하겠지만,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절대 맞을 수 없다. 일간으로 보는 월운이 절대 맞을 수 없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가지고 맞니 안 맞니, 뭐 쟤는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단식이니 아니니, 내가 단식이라서 안 맞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어떻게 맞냐고. 제발 안 맞으니까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라고. 좀 이거 가지고 맞다 안 맞다 나한테 얘기 좀 하지 마. 아주 그냥. 안 그래도 요즘 날도 듣고 이제 아주 열받는데, 열받는데, 열받게 하지 마요. 하지 마. 아쉽게 떨어져. 왜 안 떨어져? 안 올라와. 열받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그리고 좀 나쁘면 어때? 나쁘면 어때? 뭐 내 말 한마디가 그 대단한 거라고 그게 울고 웃고 그래요. 소심하게 좀 당당하게 삽시다. 응? 나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 예? 아씨 뭐 이거 겁나서 하겠나 이거. 뭐 내가 맨날 상처 주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맨날 내가 상처 주는 꼴밖에 더 돼요 내가? 쓸데없이 일감도 운세해가지고 왜 상처받냐고 좀. 아, 참 깝깝해. 이게 CPU가 이번에 컴퓨터 조립하고 컴퓨터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조립을 했거든. CPU가 남았어. G1840 인텔 셀럴론. 요즘도 셀럴론이 나오나 모르겠다. 이런 CPU도 좀 쓰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 한 10년 됐거든. 컴퓨터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만 있으면 돼. 이 세상 인류가 멸명해도 컴퓨터만 있으면 돼 나는. 스마트폰들 답답해서 못 보겠어. 난 큰 화면에 컴퓨터가 낫지. 근데 투자는 안 해요. 투자는 안 해. 왜? 쓰는 아무 지장 없거든. 누가 이렇게 행복하니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누가 단상에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선문화처럼 적어놨지. 행복이란 행복한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밑에다 누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적어도 행복이라는 거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란 기준이 다 다르고, 고통 속에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행복해. 나는 고통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 있으면 난 절대 안 행복해. 근데 그래도 이 정도 고통이라도 있으니까 난 다행이에요. 이러고 행복하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 뭐 마음을 비워라, 뭐 안분지족해라, 그게 행복이다 말은 하지만은, 물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맞기는 맞는데, 그걸 만족을 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 방식이, 포기 방식이 다르고 만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상담하다 보면 맨날 난 그 얘기밖에 못, 그 얘기가 그냥 입에서 그냥 젖어나와. 당신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는데, 이거 그냥. 당신이 뭘 못하는지 알겠다. 그러는데, 당신이 왜 괴로워하지는 알겠다. 그러는데, 당신이 이걸 왜 못하는지는 알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좀 해라. 아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주죠. 어쨌든 뭐 쓸데없는 잔소리고. 모르겠어요. 나는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행복한 이유는 간단해요. 뭐, 별로 가진 거 없고, 물론 지금 가진 건 많죠. 뭐, 지금은 분에 넘치게 가지고 있죠. 뭐, 그냥 분에 넘치게 가지고 있다. 내가 무슨 뭐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내가 쓰고 남을 만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는 내가 빚잔치 할 때도 행복했으니까, 나는 빚잔치 할 때도 행복했어요. 빚 몇천씩 있어도, 뭐, 카드값, 날짜 들어와도 난 행복했지. 근데 특권이죠. 근데 그렇게 행복했던 이유는 별로 나는 가지고 싶은 게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으니까. 그게 나의 행복 방식.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똑같아요. 그 가지고 싶은 게 꼭 물질만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사람이 정신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가지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고통이 무슨 날 때려 이런 게 아니고 쟤가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고통스러운 게 낫다 이런 거예요. 새디스트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걔는 이상한 애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뭐 딱히 뭘 가지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뭘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나도 뭐 내 차도 똥차거든요. 저거 똥차인데 저게 시세가 한 100만원 할걸. 13년 된 차니까 아마 100만원에 사갈려나 모르겠다. 잘 굴러가요. 근데 차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차는 굴러가면 되지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컴퓨터인데 컴퓨터도 안 바꾸는데 내가 차를 바꾸겠냐고. 큰 의미도 없는 차를. 그러니까 뭐 그냥 그냥 자기 만족인 것 같아. 근데 그 자기 만족의 방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에 대한 자기 만족인가, 그 사람의 욕심의 방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컴퓨터도 나 이번에 이거 10년 만에 바꿨어요. 11년? 10년 아니다. 저기 뭐야. 7년 만에 바꿨나? 아니다. 몇 년 됐지? 어쨌든 무조건 7년인가 8년 된 것 같아. 8년 된 것 같아. 엄청 오랜만에 바꾼 거예요. 10년 쓸라 그랬는데 결국은 못 썼네. 이상한 그런 곤조가 있어요. 아씨 한번 개겨보자. 네가 고장나나 내가 고장나나 그래. 그래서 저거 부품 몇 번 갈았어. 부품 몇 번 갈고 뭐 메인보드도 갈고 뭐 중간에 몇 번 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번에 뭐 그래 봐야 뭐 CPU하고 메인보드밖에 안 갈았네.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CPU하고 메인보드하고 메모리 갈았네. 어차피 하드디스크 원래 쓰는 거 쓰는 거니까 CPU, 메인보드, 그 메모리 3개 갈았네. 따지고 보면 전면적인 것도 아니다. 케이스 새로 사고 그랬네. 100만원도 안 들어갔어요 저거. 그래서 어쨌든 쓸데없이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 차도 얼마나 개길지는 모르겠으나 장거리 가도 되나 저거? 혹시 저기 차에 좀 아시는 분이 아반떼 HD거든. 아반떼 HD인데
내가 알기로는 저게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13년인가 14년 된 차로 알고 있는데 근데 키로수가 얼마 안 돼. 내가 중고로 샀는데 저게 나 살 때 3만이었거든요. 3만이었는데 지금 내가 2010 지금 2020년이죠. 2014년에 샀거든 저거를. 그러니까 6년 됐나? 6년 됐는데 지금 키로수가 6만 밖에 안 돼요. 참 멀쩡하지. 6만 13년 된 차가 6만 밖에 안 돼. 말이 되냐고. 살 때도 잘 샀고 워낙에 내가 안 타고 다니니까 장거리 잘 타기도 힘들고 이제 좀 있으면 장거리도 좀 타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장거리 괜찮으려나요? 저거? 물론 이제 정비소 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13년 된 차 6만이면은 뭐 서울 부산 이렇게 왔다 갔다 되나? 혹시나 해서 혹시 아는 사람 좀 대답 좀 해줘봐요. 게시판 저기 뭐야 밑에 그 댓글에다가 게시판이야 댓글이 어쨌든 댓글을 달려 뭘 하든 쓸데없이 잔소리만 길었네요. 잔소리만 길었고 계획은 한 3년? 마음은 한 5년 더 타고 싶은데 계획은 한 3년? 몰라 그게도 바뀔지도 뭐. 터지면 바꾸는 거지 뭐. 봅시다.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 잔소리가 길었네. 썰이.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감목. 감목. 물을 한잔 하고. 감목이 이제 개미, 정인정제 제극인이죠. 개수미토인데 감목미토라는 게 이제 어떤 그런 거죠. 미라는 것은 이제 여름의 끝자락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가을로 가는 전환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많은 경험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미토란 이야기죠. 개수라는 것은 뭐 저는 보통 지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간목이 개수를 봤으니 수국화를 하고 정제의 제극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간목이 기본적으로 미를 이제 목의 고라고 하죠. 목의 고 맞나? 미중을목 고지 미중을목 고를 자꾸 뭐 죽이니 살리니 하지 말고 그래서 간목이 개미 이 고라는 거는 일종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죽는 의미도 있으나 물려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의미도 있고 뭐 그거는 사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하겠지만은 고만 죽이세요. 고만 죽여. 뭐 고만 보면 죽여려고 아주 뒷다리 아주 용을 쓰는데 왜 자꾸 용을 쓰냐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만 보고 자꾸 보면 죽이고 싶다. 내가 정말로 사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이 무식하게 그거밖에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라는 것을 죽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지식이 정말로 짧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죽음 다음엔 탄생이 있는 거지. 죽어야 탄생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맨날 오행은 순환이라며. 왜 순환이라고 해서 맨날 죽는 타령만 하냐고. 그런 거 좀 하지 마. 이게 개수를 보고 그럼 감옥이 죽었죠. 그럼 죽은 건 뭐야? 개수를 봤죠. 살았죠. 죽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고 살았다는 이야기 뭐죠? 뭐 새롭게 다른 데로 가는 거지. 새롭게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 미토라는 거는 우리가 간목이 미토를 봤다는 이야기는 베테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물론 이걸 은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은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은퇴할 만큼의 노하우가 쌓여있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간목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문제 보는 거지. 그러면 간목이 개수를 받다라는 이야기는 간목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일할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목이 개미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 또 간목 좋은 거 이야기한다고 또 이렇게 또 난리를 뽀갤라. 아휴, 말을 못하겠어. 하여튼 다른 것도 좋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부터 희망을 줄게 내가. 그래서 간목개수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란다. 기존의 것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다는 뜻이에요. 업그레이드되다. 기존의 판세를 뭔가 바꿔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기존의 새롭게 태어난다 그랬잖아. 고라는 것은 죽었고 개수라는 것은 살았으니, 간목이 살았으니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나를 새로 바꿨다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목 같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그것이 뭐냐, 사회적 경력,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인정받아서 추대되어서 가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뭔가 새롭게 리뉴얼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리뉴얼이라는 게 미라는 것을 통해서 금으로 가는 거죠. 미, 사오미, 신유술. 그러면은 양에서 목화라는, 인묘진 사오미 목화라는 양에서 신유술 사오미라는 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양에서 질적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단히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런 변화가 과연 모든 간목에서 일어날 것이냐, 그렇지도 않겠죠. 그렇다고 이런 거 가지고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내 말이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게 간목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이번 달에 과감히 내가 버릴 게 있으면 버리고, 새롭게 나아갈 게 있으면 나아가고, 뭐 사람들과의 인연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할 거 있으면 확실히 정리를 하고. 근데 개수라는 것은 정리를 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남겨놓는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데에 대한 옥석은 당연히 가릴 것이다, 그런 거죠. 그게 간목이죠. 그게 간목. 그 다음에 을목인데 을목은 미토. 을목이 미토가 12운성으로 뭐더라? 요즘 내가 12운성을 좀 고민을 하는데, 좋은 건데 그게 제왕이던가 12운성 표 제왕이던가 관대 띠를 둘렀네. 맞네. 관대 띠 둘렀대요. 을목이 미토를 보는 거는 안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한 거. 안전하게 온전하게 그 형태를 온전히 보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걸 띠로 둘렀다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고, 제가 이제는 12운성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하려고. 그동안 계속 미뤄왔는데 귀찮아가지고 보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12운성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동안 제가 지장간에 대해서 신나게 떠들었잖아요. 그의 연장선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지장간에서 제가 실컷 떠들었게 보니까 12운성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 근데 이제 12운성은 양급이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규명하느냐의 문제지. 이건 이게 표리의 문제예요. 표리의 문제인데 조금씩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표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한 10분, 한 5분씩 들여다보고, 한 5분씩 보고, 5분 보고 있다가 이제 뭔 모르면 덮어버려, 나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생각나면 또 5분쯤 보다가 또 이렇게 알 것 같으면은 보고, 모르면 5분 있다 또 덮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오래 고민 못해요.
그러다 느긋하게 시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되겠지. 빠르면 올해 안에 제가 12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할지도 몰라.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지장간의 내용과 12운성 내용이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표리만 해결하면 되거든. 음과 양이 다른 거 이거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딥다 파면 될 것 같은데 귀찮아서 어쨌든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을목이 미토를 보는 건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미라는 것은 목의 고죠. 목의 고죠. 양이 목의 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생명을 다했다. 그래서 고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자면은 음이 목의 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형태가 고졸히 보존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잘 터전을 자리 잡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개수까지 와서 을목을 수생목을 해주니 이거는 보호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자, 뭐 좋은 직장,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고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물론 모든 인생이 그렇게는 하겠으나 내가 이때까지 계속 오랫동안 다녔던 뭐 직장, 누구한테 난 계속 보여왔던 나의 신뢰와 나의 능력, 뭐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한테 이제는 통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을목은 이렇게 이걸 한 템포 쉬어가는 시기라고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논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게 을목이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편재 편인이죠. 아까 뭐 간목 같은 경우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정제정인이고, 정제정인이라는 아까는 이야기가 그 정제정인 제극인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기는 해요.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또 편제정인이죠. 편제정인이란다. 편제편인. 편제편인. 편제편인이라는 거는 도식을 해결하는 거죠. 도식을 해결하는 거니까 살 길을 찾다라는 뜻이에요. 살 길을 찾다. 식신생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나의 살 길을 찾다. 그래서 어떤 생활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다. 어쨌든 이게 좋은 곳에 둥기를 틀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을목이 미토를 본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렇게 그 다음에 병화. 오늘 날이 선선하네. 병화가 미토를 본 것은 사오미에 이제 미토의 끝자락에 다 있죠. 이제 그 화의 끝자락에 가 있는 게 병화죠. 그리고 천간으로는 개수, 뭐 개수가 병화를 가리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막 획일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가리니까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리니까 쉴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병화가 미토를 봤으니까 전환점이 온 거죠. 사오미에서 신유술로 넘어가는 거죠. 양적인 것에서 질적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미토가 왔죠. 병화가 미토를 봤다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긍정적이죠. 병화의 맹렬함이 이제는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나의 똑똑함이 나만 알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내 똑똑함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개수까지 있으니
개수까지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오버할 필요 없고 소비할 필요 없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화가 개수를 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병화가 개수를 보는 거는 병화 개수는 내 실속을 차리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간목 병화 개수라는 건 뭐예요? 잘 자라서 뿌리를 튼튼히 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 스스로 자제한다는 뜻이에요. 간목 자수병화는 뿌리를 깊게 내렸다는 이야기고, 병화개수 간목이라는 것은 내가 자제를 해서 적당히 쉴 때 쉬고 안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수 간목병화는 뒤지게 바빠요. 간목 자수병화는 하루도 못 쉬어. 너 일 잘하네? 여기 와서 일해. 어유 김군 박군 일 잘하네? 오늘도 야근이야? 이게 병화자수 간목이에요. 병화개수 간목,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봉급받는 겁니다. 병화개수가 나쁘다라는 거는, 그런, 내가 이런 얘기 요즘 자주 하죠. 왜냐면 자꾸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 상관경관이 자꾸 나쁘다 그러고 군급쟁자가 무조건 나쁘다 그러고. 안 그래요. 상관경관 때 승진 잘하고요, 군급쟁제 때 돈 잘 버는 사람 천지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사주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조만간에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한번 올리려고. 군급쟁제 때 무지하게 잘 나가는 인간, 상관경관 때 승진 뻑시게 하는 인간, 내가 아주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려고. 그게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음. 그래서 병화가 개미라는 거는, 병화 개미라는 거는 이제 더 좋은 조건으로 갈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더 좋은 조건으로. 전환점이라고 했죠 방금. 개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전적으로, 그리고 내 육체적으로 지금보다 더 편한 곳, 그리고 미토가 금으로 가는 이행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어떤 거죠?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곳,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병화는 모든 면에서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개미라는 게. 그래서 병화는 좋은 전환점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화. 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사주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사주가 뭐라고? 사주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생각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잘 먹자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잘 먹는 게 쉽나? 세상에 마음 바꾸는 것만큼 힘드는 거 없어요. 일은 하면 돼. 아침에서 저녁까지 나가서 일은 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은 못 바꿔.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안 받고 절망 안 하도록 좀 다독거려 주세요. 본인 스스로를. 응? 마음은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어머님이 참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오늘 사슬이 많네. 우리 어머니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어, 물론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제가 울 때면은, 제가 울보거든요. 정말 잘 울거든. 맨날 영화 보고 울고, 뭐, 저기 가서 누구한테 차였다고 울고, 맨날 울어요. 잘 우는데, 음, 절대 한 번도 저보고 울지 마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울어라, 울어라 그래요. 더 울어, 더 울어. 실컷 울어야, 어? 어?
수시간 울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다. 계속 울어라 그래요. 계속 울어라. 그럼 눈물 더 나요 또. 진짜 그러고 나면 더 좋아하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제 강의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학부모님도 있을 거고 자식을 키우는, 내 자식이 50이든 60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저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요. 누가 울면은 저는 아이고 그래 실컷 울어 토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또 이렇게 길러져 왔고, 그리고 난 그 말 한마디에 고마움이 얼마나 큰 줄 알거든. 얼마나 큰 줄 알거든. 그래서 울면은 울으라고 하세요. 네가 얼마나 슬프면 이렇게 내 앞에서 울겠니 그러면서 울으라고 하세요. 음. 나는 그게 정말로 우리 엄마한테는 지금도 고마워요. 다른 것도 고맙지만은 우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울어 사내 자식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상처되거든. 남자라고 울지 말란 법 있나? 물론 나처럼 너무 많이 울면 곤란하긴 해요. 워낙에 눈물이 많으니까. 음. 울보요 울보. 술 먹고 울고. 그렇다고 막 칠칠 맞지는 않아요. 아, 울어도 막 찌질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 그렇게 난 나름대로 거룩하게 울어요. 그렇게 막 찌질이처럼 보이진 않아. 약간 멋있게 울어요. 음, 정화는 개미, 어, 이것도 이제 똑같이 미가 화의 고죠. 정미. 이거는 이제 안정화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음이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병화라는 것은 활동력을 이야기를 하죠. 뭔가 내가 활동을 해서 금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개수를 봤으니 더 좋은 조건. 내가 병화가 개수를 보는 건 대단히 현명해지는 거예요. 나만 당할 수 없어 이거예요. 나만 당할 수 없어. 병화는 개수를 봐야 돼. 미안하지만 예전에 다 얘기한 것 같아. 병화는 개수를 봐야 똑똑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당하고 사는지, 내가 왜 내가 저 인간한테 봉사를 하면서까지 돈을 못 받는지 그걸 제가 캐치를 하는 개수라니까. 응? 어, 정화가 이제 미토를 봤다는 게 이제 사옴이죠. 화가 안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안정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개수를 봤죠. 안정이 되어서 결국은 똑같아요. 금으로 넘어가야 될 시기. 아까 병화는 활동에 의해서 금으로 넘어가는 시기. 나의 스펙과 경력이 쌓여서 넘어가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미안해요, 트름. 정화라는 것은 때가 되어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때가 되어서. 그래서 이거는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한이 되어서 올라가다. 이제 5년 됐으니까 이제 이제 뭐야 대리야 뭐 과장해 뭐 이런 거 이제 너 팀장 할 때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행해 나가는 게 이제 정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때가 되었다,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화가 개수를 보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잠시 이렇게 활동을 멈추고 어, 음,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음, 개수라는 게 정화를 본다라는 이야기는 음, 활동성을 조금 낮추라는 이야기예요. 활동성을 낮춰서
예, 이걸 뭐 변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정화계수라는 것은 변신이죠. 이게 수화상쟁인데, 수화상쟁이라는 게 일의 성격이 확 바뀌는 걸 의미를 하죠. 뭐 어펜스, 디펜스, 영어 쓰면 유식해 보이죠. 어, 맞아. 오늘따라 사슬이 많다. 어쨌든 간에 하는 날도 있는 거지 뭐. 누가 게시판 저기 뭐야 이제 동영상 댓글에다 나보고 이제 뭐 영어 무식하게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 것이지 뭘 변명을 하냐고. 지가 보기엔 내가 영문학과 아니래. 어? 영문학과 아니면 뭐 또 어때? 근데 그냥 웃기는 거예요. 아니 영문학과가 뭐 대단한 과인가? 내가 무슨 뭐 포항공대나 나오고 뭐 서울대 수학과나 나와서 모르겠는데 뭐 맨날 어? 그냥 맨날 동아대 영문학과 나왔다 그러는데 뭐 어? 물론 동아대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많이 나빠지긴 했더라. 나빠지긴 했더라고요. 내 나이 때문에 해도 부산에서 2등이었는데 지금은 4등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낮아졌어요. 내 때는 좋았는데 그래도 부산대 다음으로 동아대 이러면서 꽤 좋은 과였고 영문학과도 이제 영문학과 갈 정도면 부산대 나전과 간다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는데 좀 그렇게 됐더라고. 근데 뭐 나는 내 뭐 영문학과 나온 데 대해서 뭐 자랑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뭐 대단한 벼슬인 양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또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나도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어, 영문학과 나온 놈이 영어도 못한다고 그냥 내 스스로 개그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너무 그렇게 열받지 마세요. 음, 그냥 생각난 사람 해봤어요. 음, 그래서 영어 문학을 한대는데 내가 아는 건 T.S. 엘리어트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교수님 없을 거야 아마. 참 존재감도 없었고 학생회장을 해서 알 수는 있겠다. 그 이상한 놈. 그놈이 점쟁이를 하고 있구나. 음, 이렇게 더워. 근데 보자. 얼마 전에 저기 그 뭐야 온라인 방송할 때였구나. 그때보다 오늘이 덜 덥네. 어. 그래서 정화는 일종의 대기 발령이에요. 일종의 대기 발령. 대기 발령. 다른 단계, 지금으로 또 다른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대기 발령. 육신으로는 평관 식신이죠. 식신제사를 이야기를 하죠. 보통 식신제살이라는 것은 뭐 험지개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은 나하고는 생소한 곳이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대기발령 올해는 뭐 이렇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더 안정화로 가기 위한 잠시 쉬었다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 심리적인 압박이 올 수는 있어요. 평관이라는 거는 그냥 이유 없는 압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관이 무슨 일이 꼭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일이 꼭 생기는 건 아니고 다만 평관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본인 압박을 많이 느끼고 많이 힘들어하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게 평관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 무토. 갑을병정무 맞죠? 무토가 이제 미토를 받죠. 미토를 받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강의를 이걸 할 때마다 방식을 다 달리 해요. 어떤 때는 육신 중심으로 하고, 어떤 때는 지정관 중심으로 하고, 어떤 때는 오늘처럼 계절 중심으로도 하고, 공부하시라고 그냥. 공부하시라고. 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안 맞아요.
개념만 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토가 미토를 보는 거는 고난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사오미라는 토가 가장 왕한 계절이죠. 음, 근데 이제 물론 어, 가장 왕한 걸로 치면은 당연히 5월이 가장 왕하겠죠. 왜냐면 화가 제일 두터우니까, 화생토가 제일 잘 되는 시기니까 당연히 5월이 가장 음? 두터운 시기긴 하나. 어, 음, 치 미라는 것은 모든 화의 결정체가 모여 있는 동네가 미예요. 미예요. 그래서 음, 그 모든 결정체가 모여 있는 동네 미를 무토가 이렇게 접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토가 계수를 본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돌본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보통 무토 계수 그러면 계수를 접수하다, 계수를 돌보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편의를 봐주다. 그래서 어쨌든 무토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를 본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과정이 있다, 좋은 실적을 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토를 본 거죠. 미토를 본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개수를 봤다라는 것은 무토 개수라고 해서 이걸 뭐 개간이라고 이야기는 합디다만, 뭐 무토에 물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문자가 뭐가 왔냐? 상담 문자네요. 음. 아, 뭔가 경기가 회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물론 다는 안 그렇겠으나. 왜냐면은 저도 점쟁이니까 상담이 이렇게 경기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상담 문자가 느는 걸 보면은 확실히 경기는 코로나 때 확 줄었어요. 상담이 확 줄었는데 요즘에는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나는 그런데 모르지 다른 사람은 어떨는지. 다행이죠. 그래도 경기가 많이 돌아가서 어, 음, 무토가 개수를 보는 거는 음, 대단히 현명해지는 거예요. 개수는 참 현명함을 만드는 글자 같아요. 현명함을 만드는 글자. 내 팔자에 개수 하나 정도 있으면은 최소한 누구한테 속지는 않죠. 속지는 않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그래도 챙겨주는 사람 하나 정도는 내가 만들죠. 개수는 만들다예요. 만들다. 가만히 내 누가 오지는 않아요. 물론 가만히 내 누가 오게 만들었죠. 개수가. 그래서 개수는 참 괜찮은 글자 같다. 그래서 그는 동반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어떤 개수라는 주변의 여건, 도움, 뭐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뭐 부탁, 청탁 이런 것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무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뭐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무토 같은 경우가 이제 정제, 겁제죠. 정제, 겁제. 겁제 정제가 저렇게 토국수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시스템 개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쟁계를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오늘도 팔자가 음, 상관경관만 돼 있는 여자 팔자인데 6월생이었는데
남편 능력 있을 거고 전업주부 팔자라고 했죠. 다른 데서는 다 뭐 남편 잡아먹니, 네가 남편을 어쩌가 먹여 살 이런 얘기 했다는데 이제 나만 그런 이야기 했지. 한강경관대도 전업주부 많아요. 전업주부 많고 남편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마세요. 기회가 되면 그 사주를 한번 올려서 설명을 해볼까 생각은 해요. 음, 가을에 금생수만 되고 화가 하나도 없는 팔자. 그런 팔자들이 상관생재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업주부들 해요. 음. 또 내 팔자는 그런데 아닌데요 라고 하면 또 할 말 없다 나는. 그러시든지 뭐. 그럼 또 찾아보면 또 뭐가 나오겠죠. 뭐 다른 게 나오겠지. 뭐또 근황상관이라든지. 음. 잠깐 뭐 그 팔자가 보자. 오늘 나와라. 나와라. 아이씨, 그냥 할래. 그게 무토죠. 그게 무토. 오늘은 지방방송이 많아서, 그 다음에 기토. 기토는, 기토는, 맞다. 아까 쟁제 이야기했죠. 무토. 쟁제 이야기다 말았네. 무토가 정제겁제라는 뜻이죠. 보통 쟁제운이라는, 저렇게 제가 투간되어 있는 쟁제운이라는 거는 그냥 소비하는 시기란 뜻이에요. 소비.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다. 쟁제운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쟁제 때 바꾸는 거는 그냥 바꾸고 싶어서 우리가 뭐 도식되거나 이럴 도식되면 고장나고 고장나서 보통 바꾸고 경관되면 관설되면 낡아서 바꾸고 그리고 뭐 경관대도 보통 고장나거나 고장나서 보통 식상이라는 게 망가져 버리면 고장나서 고장이 나죠. 근데 이제 도식과 경관의 차이가 뭐냐면은 보통 도식은 오래되어서 이렇게 고장이 난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경관이란 것은 멀쩡한데 고장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식되는 거는 오래돼서 고장난 건데 이제 정인이 왕에서 상관을 팬 거 있습니다. 팬 거. 이거는 저기 이렇게 저기 뭐야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갖다 버려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야. 상간 폐인이죠. 기토 같은 경우는 이제 미토를 본 거죠. 육신적으로는 편재 비견. 그리고 정간의 개수를 봤죠. 미토를 보는 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이제 화에 이제 그 금으로 순환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까 무토는 내가 고난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라면 기토라는 것은
이미 그 결과값을 가져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미토를 본 거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난 거예요. 더군다나 개수까지 봤다라는 이야기는 보통 기토 개수를 우리가 기토를 비습이라고 이야기하죠. 습한토라고 이야기하죠. 개수와 기토가 만나면은 동족끼리 만난 거예요. 유유상종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그거 무슨 저기 콜라보라 그러나 뭐 산학협동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 결합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미토라는 것은 공적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개수기토라는 건 사적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뭐 청탁, 부탁, 뭐 이런 거, 사적으로 연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기미죠. 기미라는 게 내가 여러 군데에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게 기미예요. 이게 미월기토 같은 경우는 대단한 수학가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기미가 개수를 봤으니 사적으로 부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가 더군다나 이제 비견편제죠. 비견편제라는 것은 보통 인맥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맥, 주변의 도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뜻, 나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미죠. 기미.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배경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금. 경금이 저기 있네. 경금은 경금이 미토를 보는 건 토생금을 매우 잘하는 거죠. 화의 정점에 서 있는 미토가 경금을 토생금을 했고, 더군다나 개수를 봤으니 경금 개수는 뭐 씻어준 다음에, 경금이 세수를 잘 아는지 모르지만은 개수를 보면 씻어준대요. 씻어주면 깨끗해지겠지 뭐. 경금이 개수를 보는 거는 내가 지향하는 바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의 뭐 주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나보다 앞서 있는 경험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경금이 개수를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금이 미토를 봤다라는 거는 내가 충분한 능력과 실력과 경험이 쌓여서 이제는 대적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 나는 무엇이 있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개수, 물 만난 고기 마냥 이제는 네 뜻을 마음껏 펼칠 때가 되었다. 이게 이제 미토의 경금 개수죠. 그래서 뭐 경금이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게 올해 이번 달에 이제 개미달의 일간이겠죠. 더군다나 육신적으로는 이제 정인 상관이 되는 거죠. 상간폐인이죠. 더군다나 토국수 상간폐인이죠. 토국수 상간폐인이라는 거는, 상간폐인이 뭐예요? 원래가 잘못된 것을 고치다는 뜻이죠. 토국수 상간폐인이라는 것은 조직 체질 개선을 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토국수라는 것은 내 나와바리 안에 같이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족처럼 오손도손 사는 게 아니라, 토국수라는 것은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회사의 구조조정 같은 것도 토옥수죠. 근데 상간페인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상간페인이라 한다는 건 대단히 미세하게 예리하게 정확하게 부조리를 찝어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정 사정 없이 이제 찍어낸다라는 이야기죠. 그 상간페인이. 그래서 경건 같은 경우는 의자 높이니까 늘어지네. 참아. 세 개만 더 하는 경시인님께 지금 얘가 좀 늘어지긴 한다. 음. 늘어지면 안 되는데. 경근개수라는 것은 상간페인으로서 경근개수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특유의 능력과 준비성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본인이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시다. 그 다음에 신금. 헐, 한글이 나오니 왜? 신. 신라면이 생각이 나네요. 이때까지 한 번도 읽어보고 신라면이 생각이 난 적이 없었는데 왜? 난 신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신라면 맵기만 하고. 제가 입맛이 좀 독특해요. 신금은 신금은 미토가 신금을 보고 개수를 보죠. 신금이 개수를 보는 것도 세수를 잘 시키죠. 정금이 개수를 보는 거는 세수를 했다면은 신금이 개수를 보는 건 세신을 한 거죠. 세신. 이제 돌이죠. 돌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세신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렇대 하면 좋은가? 언젠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밀어주는. 나는 내 기억에 우리 엄마 목욕탕에서 우리 엄마가 때를 밀어준 기억은 있는데 그 외에 누군가가 내 때를 밀어준 기억은 없어요. 엄마가 때를 밀어준 게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지하게 말 안 할래. 했을지도 몰라. 이제는 나이 드니까 뭔가 좀 부끄러워지는 게 생기네. 나도 철드나 봐요. 옛날에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뭔가 좀 부끄러워져. 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런 말하면 또 덜 맞을라. 어렴풋이 어렴풋이 여탕이 기억이 납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 어렴풋이 대부분 기억이 절대 날 수 없는 나이까지 여탕을 가는데 나는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나이까지 여탕을 갔기 때문에 어렴풋이 여탕이 기억이 납니다. 언제까지 가는 거는 비밀. 우리 엄마의 백이 워낙에 강했던 관계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진짜 돌 맞겠다 이제. 물를 수도 없고 물르면 다시 찍어야 돼 이거. 그렇다고 내가 이거 뭐 이런 거 편집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날 데리고 간 것 뿐이지. 신금은 이제 임수를 보면 이제 세신을 합니다. 세신.
세신을 하고, 미토를 보면은 지지자가 생기죠. 음, 신금 미토라는 것은 묻지마 투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내가 주장하기를 신금이라는 것은 토생금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생금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러면 무용지물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밥만 먹나? 간식도 먹고 약도 먹고 때로는 못 먹을 것도 먹고 뭐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미토신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종의 불로소득 같은 거예요. 불로소득 같은 거. 이걸 잘 쓰면은 나한테 큰 소득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걸 못 쓰면은 오히려 나한테 피로감만 주는 거고, 근데 보통 두 가지가 다 생겨요. 신금 입장에서 미토라는 것은 불로소득이기도 하고, 나한테 큰 부담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토생금인데 미토라는 것이 경금을 토생금을 하면 스펙이고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금이라는 것은 스펙과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미토라는 건 뭐죠? 기회란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미 난 토생금이 다 되어 있는데 왜 미토 가서 또 토생금을 하냐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에 대한 조금 과욕이기도 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지나친 열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10시간밖에 일할 필요 없는데 20시간 일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미토신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신금이 미토를 보는 거는 이걸 뭐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졌다. 더 중책이 맡겨지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신금이라는 거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변 상황에 맞춰서 발맞춰 가는 게 원래 신금인데, 그만큼 인간적이 되었다는 이야기란 뜻도 돼요. 신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칼 같은 놈 이러잖아요. 이런 면도칼 뭐 이렇잖아요. 보통 신금. 왜 하필 면도칼이야? 다 칼 많은데 면도칼에 맞아봐야 안 죽잖아. 과도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좋은 칼로 합시다 앞으로. 음, 검객의 칼 이렇게 하든가. 음.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신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토생금의 의미가 내 스스로에 대한 과욕이에요. 뭔가 뭘 너무 해보겠다는 의욕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개수 가지고 이제 세신까지 해야 되잖아. 리뉴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과주의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성과는 나나 신금 개수를 봐서 성과는 나는데 효율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무 용 쓰지 마라. 좀 편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도식이죠. 미토 개수니까 뭐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는 전혀 계획한 적이 없는데 오행과 육신이 그저 맞아 돌아가요. 희한해 하여튼 이게 도식이 그런 거잖아. 도식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간 게 도식이잖아.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내가 똑똑한가 봐. 말하다 보면 맞는 거 보면은. 응? 누차 말하지만 안 맞아 일간 운세. 어.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만 좀 유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음, 끝이 보이는군요. 개수. 항상 끝이 보일 때가 제일 힘들어. 아니다, 임수. 아이, 큰일 날 뻔했다. 임수들한테 돌 맞을 뻔했네. 난 돌을 못 피하기 때문에 돌을 어떻게 피하나? 음,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났다. 그 야구 만화, 일본 야구 만화 중에서 일본 야구 만화. 아, 엄청나게 감명 깊게 본 만화가 있는데, 그거 소개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아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오늘 참 사설이 많네. 개수, 임수는 내가 나중에 생각이 나면은 내가 꼭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주 그 감동적으로 본 애니라서, 애니 재밌잖아요? 애니 재밌잖아. 제가 본 애니 중에 정말로 감동스럽게 본 거 누구나 아는 에반게리온. 일본 또 나쁜 놈 이런 거 하지 말고. 데스노트도 재밌게 봤고, 바람의 금심은 뭐 그런 대로. 아이, 뭐 욕 많이 먹겠다. 또 사슬이 많아가지고. 임수는 미토 개수를 보면 어... 몇 분 했나? 12분? 오늘 조금 기네. 쓰잘데없는 소리가 많으니까 길지 뭐. 느긋하게 삽시다. 음, 느긋하게 삽시다. 나도 이럴 때가 있는 거지 뭐. 쓰드는 것도 힘들고. 음, 음, 미토라는 게 임수 미토 이러면은 어쨌든 뭐 미토라는 것은 이게 토죠. 화생토가 잘 된 토라서 기본적으로 임수를 보면은 토국수를 하죠. 겁재정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미토정관, 개수겁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 어... 임수미토는 음... 어... 단단히 다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단단히 다지다. 토국수를 의미를 하는 건데 기간을 가지고 단단히 다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미토와 무토를 이제 비슷하게 보죠.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하죠. 무토라는 거는 어떤 음, 내가 지금 현재 과정을 겪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미토라는 것은 미토라는 것은 이때까지의 과정이 이제는 다 축약이 되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수미토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때까지 가져오는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떤 식으로 확장하거나 포장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할지에 대한 어,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내거나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혼란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숨 고르게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개수가 있죠. 임수 옆에 개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까 개수는 뭐라고 했지? 항상 뭔가 이익을 따지는 뭔가 손익계산을 하는 게 이제 개수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지금 현재에서 나한테 무엇이 이득인지 무엇이 이득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개수죠. 개수. 개수. 음, 음, 임수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결정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개미 다음에 이제 개미 다음에 갑신이네. 갑신 때 하면 되겠다. 이모 개미 갑신. 임수 입장에서 갑신이라는 거는 신금의 임수투간에 갑목의 수생목이 되는 거니까 다음 달로 미루면 돼요. 다음 달로 미루고 이번 달은 그냥 모든 가능성에 대한 손익계산만 따지면 돼. 손익계산만 따지고 뭘 결정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개수. 개수는 항상 끝에서 목이 빠지죠. 그 아프리카의 이 여인처럼. 그래서 항상 배려를 해드립니다. 실제 시간이 짧더라도 개수는 무조건 난 길게 해주겠다. 얼마나 착해. 무조건 길게 해주겠다. 뭐 길게 하는 게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는가 모르지만은 무조건 개수를 배려해주겠다. 개수는 미토를 보고 똑같은 동기의 개수를 봤죠. 아까 임수는 정관급제죠. 정관급제가 아곤적군 구분하는 거예요. 정관급제라는 게 아곤적군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이러는 거고, 개수는 편관비견이죠. 편관비견. 보통 비견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운이 보통 비견운이에요. 겁재운이 아니에요. 겁재운이 아니고 보통 비견운의 실수를 제일 많이들 해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가깝잖아. 가장 가깝고 뭐 사업을 실패를 해도 비견 때 하고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도 비견 때 많이 당해요. 그래서 비견을 너무 가까이 하는 거는 별로 좋을 게 없더라. 겁재라는 거는 이미 내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겁재운에 생각만큼 안 당해요. 겁재운에 당한 거는 내가 예상했던 거야. 비견운에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걸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수가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가, 개수는 이제 미토를 본 개수죠. 아까 이 개미 이야기했죠. 이번 달에 이제 그러고 보니까 똑같네. 복음이네. 복음이 아니구나.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잠깐 맞나? 이모 개미 복음이네. 복음이야 뭐야? 왜 헷갈려 내가? 개미 달의 개수. 복음이 아니고 그냥 개수구나. 정신 봐. 이렇게 정신 나가냐 내가? 막판까지 왜 정신이 나가는구나. 아까 얘기했죠. 개미라는 것은 차근차근 내한테 뭐가 맞나 안 맞나 천천히 옥석을 가려가면서 살피라고. 이야기 다 했네. 아까 시작하면서 길게 자시고 짧게 자시고 할 게 없네.
다만 첨간에 이제 개수가 또 있으니 이제 개수 비견이죠. 음, 물론 모든 비견이 모든 개수가 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어, 음, 개수라는 개수끼리 보통 개수가 개수를 만나면은 서로가 이렇게 견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서로 다퉈봐야 실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자기 이익을 실현을 하죠. 더군다나 미토를 본 개수는 더더욱 그렇죠. 다만 이 내가 미토를 봤다고 해서 그 개수를 제거하려 되면은 안 돼요. 개수는 개수를 그냥 나의 동료로 삼고 인정을 하고 같이 가져야지. 막 개수를 제거, 왜냐면 개수라는 건 제거가 안 돼. 불가능해요. 유신적으로 기토 평강 가져와가지고 개수 치면 안 되나요? 웃기지 마. 개수하고 그 기토하고 개수하고 또 붙어 먹어가지고 나 더 괴롭혀. 그러니까 개수에 개수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 누군가를 제거하려고 하거나 하면 안 돼요. 나한테 그 화살 나한테 되돌아와요. 개수는 영원한 아군이기도 하고 영원한 적군이기도 해요. 결코 나하고 나로부터 이렇게 따로 떼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개수라는 거는 항상 옆에 붙어서 같이 여생을 같이 보내야 될 존재가 개수예요. 개수. 개수. 그래서 음, 음, 개미달의 개수는 음, 주변과의 협조, 호흡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개미라는 여건을 만들어져 있으니 그 여건에 내가 맞추어서 그냥 같이 의견 조율만 하면 된다. 이게 개수죠. 그러니까 개수 같은 경우는 대립각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그냥 가장 음, 잘 나가는 인간 혹은 내 옆에 있어서 그냥 뭔가 시작하려는 인간 그 사람 붙잡아서 같이 협업을 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음. 항상 이야기를 길게 해준다 그러놓고 적당히 하죠. 이해하세요. 마음 넓은 개수가 이해를 해야지. 음. 비로소 잔소리 많았던 오늘 6월 29일 끝나자마자 바로 올릴 건데 어, 월운세를 또 끝내네요. 끝나면 또 나는 여기 나가서 마실 운동하러 또 나가야 되는데 음, 뭔가를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아무 말로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드디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으나 음, 오늘이 월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기초 강좌를 시작을 합니다. 기초강 시작을 해요. 음,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총 5시간을 하죠. 2달 동안 할 겁니다. 미친 거죠. 수강료 5만원. 2달에 5만원. 물론 이거는 원래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참가비는 받자. 소속감은 주자. 해서 받은 건데, 음, 그렇게 받은 이유가, 적게 받았다고 하기도 좀 그렇다. 어째 받은 건 받은 거니까. 어, 애초부터 이번 강좌는 오픈을 위한 강좌였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래 이제 선운닷컴에 기초 강좌가 있어요. 근데 찍어놓은 지 오래됐어요. 지금 한 10년 다 돼 갈 거야, 아마. 저 강좌가 제 기억으로는 무지하게 오래됐어요. 화질도 그렇고 음질도 그렇고 내용은 괜찮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거를 오픈할까 하다가 저거를 오픈할까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유튜브 시대에 분명히 욕하는 인간이 꼭 있어. 왜 이렇게 화질도 안 좋고 음질도 안 좋은 걸 또 올려놨냐. 옛날 같으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올렸을 건데, 나도 좀 폼 좀 잡으려고 미친 척하고 새로 찍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찍고, 어차피 유튜브 공개를 목적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오픈을 할 겁니다. 언제 오픈할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빠르면은 한 달이에요. 늦어도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찍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부터 찍죠. 이번 달 6월 29, 이번 달 다음 달부터구나. 7월 6일부터 찍죠.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8월 6일부터는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8월 6일부터는 유튜브에 강의가 이제 다 올라갈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왜 한 달 있다가 올리느냐? 내 마음이에요. 이유는 없어. 그러고 싶어 그냥. 그래서 그냥 기초를 다들, 내가 그동안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다고. 저기 막 너무나도 헤매니까 막 여기서 막 듣고 저기서 듣고 막 기초랍시고 들었는데 이 말 틀리고 저 말 틀리고 막 공망되면 어떡해요, 뭐 충되면 죽어요, 뭐 합되면 쓰러져요, 뭐 이러니까 막 그거 대답해 주는 것도 힘들고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막 기초도 안 돼 있고 헤매고 어디 막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 막 공포에 떨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래가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물론 뭐 내 강의 하나가 그런 걸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정말로 이걸 입문하는 분들, 입문하는 분들이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공부할 수 있는 카테고리화된 강의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쓸데없는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오로지 오행의 상생상급, 육신의 상생상급만을 가지고 오리지널로 해서 그냥 이거 하나만 딱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기초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의 바람이에요. 오래도록 생각한 거, 이거는 오래도록 생각한 거고, 언제 할까 고민만 하다가 강의를 오픈하는 거는 2년 전부터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같이 찍자. 그냥 다시 찍기 싫어가지고 아이씨 다시 찍기 싫어 하다가 계기다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 기존의 사이트에 그 강좌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초 강좌를 뭐 최근에도 결제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분은 언제나 제가 그랬듯이 적립금으로 다 돌려드릴 겁니다. 물론 안 하는 짓이죠. 아무도 그런 짓은 안 하죠.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해요, 저는. 손님들 보고는 절대 이런 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맨날 나도 똑같이 해 그냥.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 뭐 기초 강의 들었는데 이번 기초 그 강의 오픈되면은 어떡하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적립금으로 다 돌려드릴 거예요. 현금으로 못 돌려드려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새로 찍는 거를 오픈하는 건 당연한 건데 기존의 것도 오픈할 생각이에요. 기존의 것도 사실은 오픈할 생각이고 뭐 두 개 다 들으면 좋잖아요.
구제는 뭐 새거 오픈했다고 키즈넷 거를 오픈 안 할 이유가 없어 사실은. 근데 키즈넷 끝만 오픈하기 싫다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명리를 공부를 준비하고 계신 분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길어봐야 한 달이에요. 음, 음, 그 20명을 봤는데 20명은 그냥 5시간 만에 마감이 돼버렸어요. 마감이 돼버려서 더 이상 오프라인 강의는 그 20명 외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안 돼요. 오셔도 안 받아줄 거고, 왜냐면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민폐가 되니까. 가끔 보면 무작정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안 되고, 무조건 안 받아들입니다. 혹시라도 에이 나 계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만 기다리세요. 곧 오픈할 겁니다. 할 거고, 오늘은 참 오래 이야기하네. 주절주절이. 어쨌든 곧 날도 더워지는데 다들 잘 지내시고, 또 다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음, 뭐야. 오늘이 월요일, 그럼 첫 번째 일요일이, 이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 뭐야, 7일이 특강이네? 또 특강도 해야 되는구나. 죽었네, 이번 주에. 특강도 하고, 토요 강의도 하고. 그러네요. 그때 봅시다. 예, 여기까지 끝.